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이어지는 제자인 하나미씀 선사 경화상 행장의 일부이다. 경어의 화통한 경지를 가감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 이제 선사 경화상 행장에 나오는 거요. 그리고는 짚고 다니던 주장자를 꺾어서, 그러니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 것 같아요. 이거는 1885년이거든요. 주장자를 꺾어서 내보낸 건 1885년이고, 아까 경성 땅을 밟지 않는다는 거는 1895년인데, 이걸 몰랐겠죠. 설마. 그냥 여기저기 들어가서 뭐뭐라 카더라 하니까 쓴 내용이라. 이거는 1931년에 썼잖아요. 1931년에 써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방하나 스님도 모르잖아. 그래서 주장자를 꺾어서 문 밖에 집어던지고는, 이것도 잘못됐네. 주장자를 다 태웠어요. 꺾어서 문 밖에 집어던진 게 아니라, 방하람 스님이 이 수집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아주 약해요, 수집력이. 주장자, 탈바가지 뒤집어 쓰고 있었잖아요. 탈바가지, 그 다음에 헌 옷까지, 자기가 입던 옷. 근데 이제 그것도 헌 옷까지도 이제 그 경호사가 그 문둥병이 있었잖아요. 그걸 남들한테 안 알려가지고 그냥 그 피부병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입던 옷까지를 싹 태우시고 내려가시거든요. 주장자까지. 그래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화를 표시되 기존 교단의 형식이나 규율을 둘레를 벗어나, 뭐 기존 교단이라고 해봤자 무슨 뭐가 있습니까? 겨우 뭐 그 이능화의 그 한국불교 통상가다발인가에는 선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4명이 올라와 있대잖아요. 그리고 교단이라고 해봤자 뭐시여, 연불승만 있어서 연불승만. 그래서 규율의 굴레를 벗어나 때로는 저작거리를 유유자적하면서, 저작거리가 뭐죠? 술집. 그리고 저작거리가 뭐 시장바닥을 유유자적하고, 또 세상 사람들과 섞여 어울리고 때로는 산속의 솔그늘 안에 두어서 한가로이 풍어를 뺐으니, 이 솔그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경호사가 가장 좋아하는 자연 중에서 송림을 좋아해요. 아주 송림숲을 좋아하는데, 그 송림숲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어디냐면 고금당이죠. 그냥 고금당의 솔바람 속에 뭐 송림에 누웠노라, 길을 잃었노라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삼수갑산의 가셔도까지도 겨우 송림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송림을 좋아하셔요. 벌써니 그 그 초일한 경지를 아랫사람들은 헤아려 알 수가 없었다. 힘들다. 보쇼. 초일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말은 초월. 초월이라고 존말로 쓰시지. 이 일자는 달아날 일이라고 합니다. 달아난다. 그래서 초일한 경지라고 쓰셨는데, 초일한과 똑같은 말은 초월하다, 뛰어넘다라는 얘기죠. 달아나다. 그래서 초일한 경지를 해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죠. 누가 경호선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는 경호선사가 사람들과 담쌓고 있는 때라. 안 넘겨줬어? 아, 어떡하냐.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있어. 에이, 또 가봐야지. 아까 했죠.
그러나 안가할 때는 음식은 겨우 숨이 붙어있을 정도로 먹고 종일통을 벌떡 앉아서 말없이 침묵하며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큰 도회지에 나가 교화를 펴기를 권하니 스님은 말하기를 내게 큰 서원이 있으니 발이 경성이 땅을 밟지 않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전봉준 장군이 전옥서에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했죠. 그것도 가고 꿋꿋한 풍모가 이와 같았다가 아니고 천장함에 살 때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옷을 갈아입지 않고 목이와 파리가 온몸을 물고 이와 석회가 옷을 가득하여 밤낮으로 불어떠서 피부가 얼었는데도 고요히 움직이지 않은 채 산악처럼 앉아 있었더라. 태산 같았다는 얘기죠. 이러한 거를 그 아무나 이 경지에 도달합니까? 흉내도 못 내려요. 하루는 뱀이 몸에 올라가 어깨와 등을 꿈틀꿈틀 기어다녔다. 곁에 있던 사람도 깜짝 놀라고 이가 만공이랬죠. 그냥 놀다가 게 가만히 두어라. 마음이 이렇게 동해서 움직여서야 되겠느냐. 태연이 개의치 않으니 조금 뒤 뱀이 스스로 물러갔더라. 뱀이 도화합이란 경지가 마음이 도화합이란 경지가 아니면 어찌 이렇게 같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자기 마음자리가 도화합이란 경지가 돼야만이 그게 깨친 자의 모습이라 이런 얘기죠. 이제 돌아가. 다시 이어지는 제자인 하남. 그래서 짚고 다니던 주장자를 꺾어서 문 밖에 버린 게 아니라 홀라당 다 태우셨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단의 형식에 겨루지 않고 때로는 뭐 산속의 솔건을 아까 경사가 송림을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초이란 이 일자가 넘을 일, 뛰어넘을 일, 초월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처럼 경어의 부에 자제하면 어디를 가리지 않았으니 그리고는 짚고 다니던 주장자를 꺾어서 이거 아니다고 했어요. 것을 언급하고 있더라. 그리하여 때로는 저작거리에서 풍어를 벗더라. 그것은 경어의 경계를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초일한 경지를 사람들은 애써 줬다는 것으로 하남의 표현은 경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남의 표현은 경어선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울타리 안에만 지금 있는 거예요. 경어선사는 그 이상이죠. 이처럼 춥냐? 이처럼 경어는 모든 것을 초월한 경지에서 행해진 무해행의 일면만으로 경어의 전 세계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경어선사가 무해행을 하는데 거기에 자신의 같은 그 안목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남의 경어의상 행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그 다음 이 김태읍이는 양면성이 있어요. 김태읍이가 양면성이 있다는 건 뭐죠? 경어선사를 막 후드로 깠다가 또 자기가 보니까 경어선사가 보통이 아니더라. 뭐 이런 말을 두 가지로 이제 이걸 쓰고 있어서 이제 아까 부정적인 것,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에서 지금 두 개를 다 쓰고 있죠. 김태읍이를. 포교사이자 강원도 하운사 강사를 지냈던 김태읍은 김대은이다. 김대은 스님이요. 대은 스님이라고 하죠. 이 대은도 이 대은이라는 이 법포겠죠. 김태읍이가 이제 법명이고 법명도 아니고 본명 같아. 그 다음에 대은이 만약에 그 법포라면 이 법포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대은이 뭐예요? 크게 숨었답니다. 대은이 크게 숨었나요? 크게 숨은 게 아니라 이 친일파로 크게 까발려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법명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도를 아는 자가 했어요? 모르는 자가 했어요? 여러분, 법포만 봐도 법명이나 법포만, 특히 법포를 보면 알 수 있는, 법명은 경어선사가 성우잖아요. 깨친 소라고 그냥 쓴 거야. 다 당신이. 뭔 소? 깨친 소. 그 이름이야. 근데 경어에 중도가 들어있나요? 크게 들어있죠.
근데 겉보기에는 알아요, 몰라요? 에? 모른다니까. 근데 이 대은이는 그냥 알아. 개나 소나 대은이래 크게 숨었대. 뭘 크게 숨어? 크게 드러냈지. 바보야. 1899년 에서 1989년. 그러니까 김태읍하고 경허선사는 차이가, 경허선사가 49년생이니까 50살 차이가 나는구만, 이 인간. 50살 차이가 나서 본 적도 없으면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김태읍 스님이 이 인간경허 그거를 한 거에는 일부분의 공적이 있어요. 왜? 거기 경허선사 여동생이 또 나오고, 그 대신 이제 이 방아랍 스님은 수집 능력이 적었고, 김태읍이는 수집 능력이 많았어요. 왜? 사회에 까발려서 살았으니까 친일파 운동을 하면서 그 김태읍이는 그 방송으로 있잖아요. 방송국. 옛날에도 방송국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가서 방송에서 불교 노래를 처음으로 한 사람이 김태읍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서간 세련된 사람이죠. 그건 누구 덕분에? 일본 놈들 덕분에. 일본 놈들 밑에 그 앞잡이 노릇을 한 덕분에 심정개발운동, 너나 심정개발운동에. 그래서 그러한 덕분에 김태읍이가 이 수집 능력이 많아가지고 경허선사를 하다 보니까 경허선사의 동생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고, 경허선사의 동생 때문에 전봉준을 알게 돼서 너의 죄를 사하노라죠. 그러니까 이 1899년생 걸 보면은 경허선사와 50살 차이. 1938년 6월에서 1939년 1월까지. 그러니까 7개월간의 잡지에다가 연재를 했어요. 1930년에는 비판이라는 잡지에 나와 까지 비판의 7회에 걸쳐서 인간경허라는 말은 마음에 들어요. 왜냐? 참 인간경허.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이 김태읍 이거를 이제 쓰면서 경허선사 이 김태읍 책을 따로 제가 펴냈죠. 인간경허.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따로 경허선사의 일화에 대한 것만 묶어서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근데 진짜 꿈속에서 뭐라고 말해줘. 투명인간 경허라고. 이게 꿈속에서 말해줘가지고 이름을 제가 썼는데, 그냥 인간 경허보다 투명인간 경허가 더 좀 와닿더라고요. 왜냐면은 일화가 정말 투명하게 경허선사를 비춰주고 있죠. 경허선사 일화가 없었으면 그래서 이 소설이 아닌 평전인데 비교적 경허에 관한 내용이 김태읍 개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더라면 이 말이야. 지 멋대갈로 판단을 해서 그게 좀 잘못된 거죠.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경허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 김태읍은 이거를 쓰면서 왜 자신이 이거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더라. 근데 이 1899년생이니까 경허선사가 1904년에 떠나서 1904년에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김태읍 4살 때 떠나갖고 김태읍이는 경허를 본 적이 없고 카다라만 들어가지고 결국 이 인간경허의 그 평전을 쓰게 된 거예요. 7개월간 잡지에, 비판 잡지에. 그의 법저자 송만공 화상은 경허당 영찬에 영찬 있어요. 여기 경허화상 영찬 뭐냐 여기 있어요. 영찬에 선하기 과호불이라 하였다. 이거야. 선할 때는 선할 때는 부처님을 능가하고 악할 때는 호랑이를 능가하더라. 이렇게 쓰신 게 이제 그 누구요? 만공 스님이 쓰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호불호가 있죠. 이라고 하였다고 하거니와 이 골구야말로 적평이다. 아주 딱 맞는 경허선사에 대한 평이고 적찬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평할 때는 적찬은 뭐예요? 칭송하는 거 최고의 칭찬이 부처님을 능가한다. 뭐 할 때는 선은 부처님을 능가했고 악은 호랑이를 능가했다 이런 얘기죠. 호랑이 같다 이런 말이에요. 멋진 글귀긴 하죠. 멋진 글귀고 어쨌든 여기다 써있냐? 화란 중에 저거 쓴 거는 만공 스님이 자기 자신 경허선사한테 받은 거를 써놓으셨군요. 만공 월면. 에이.
그래서 하여간 적찬을 하셨고 최고의 칭찬을 하셨고, 하여간 경어대사는 불교에 대하여 문제의 인물이었고, 문제 세간에 대하여서는 흥미를 끄는 선사였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태흡 스님이 자신의 평을 얘기하는 거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이거 말하면 경어선사라고 하는 사람은 불교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으켰고 세간에 대해서는 흥미를 끌었더라, 이런 얘기야.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일부만 아는 건 얘기고, 이거는 지금 김태흡 스님이 쓴 얘기를 그대로 뺏겨온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것도 지금 김태흡 스님이 돼요. 그래서 나는 경어대사를 보려고, 경어대사를 그려보려고, 이 지금 인간경어 평전을 쓰기 전에 이 김태흡이가 자기의 의견을 앞에 쓴 내용이에요. 내가 왜 경어대사에 대해서 이거를 썼냐라는 내용인데, 어쨌든 경어대사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경어대사를 그려보려고 생각한 지 퍽 오래되었었다. 오래지 않는 사이에 경어대사의 평전을 하나 내보려고도 생각하는 바이지만, 이번에는 그 첫 시험으로서 평전 내려고 했는데 그 대기를 그려보려고 생각한다. 대기가 뭐예요? 큰 그릇을 한번, 경서사가 대기는 대기지 뭐. 대기 대용이요? 대기 대용이요. 나는 연천하여, 연천은 뭐냐, 나이가 별로 안 돼가지고 경륜이 짧아서 이런 얘기지. 나는 연천하고 뭐라니까, 식천하여. 식은 뭐야죠? 아는 게 얕다, 이 말이야. 나는 연륜도 짧고 아는 것도 짧아. 연천하고 식천하여 경어대사를 보지도 못했죠. 그죠? 네. 또는 그의 도학과 선학을 이해할 만한 선공도 없고, 선공은 선에 대한 공부도 없고 지식도 없어. 여기는 김태흡이가 알기는 제대로 잘 썼어요. 어쨌든 이제 여기에는, 그런데 이제 뭐가 있어요? 이 김태흡이가 경어선사를 까부치는 내용이 있지. 그라고 한 이 게 잘못됐죠. 어쨌든 최대한의 그거를 하려고 했지만 경어선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 제자처럼 숭배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느낌의 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연배도 짧고 아는 것도 없다. 그래서 그의 도학과 선학을 좀 무식해. 네? 무식해. 도학과 선학을 이해할 만한, 이게 잘못된 거죠. 도학은 뭐고 선학은 뭐예요. 이 학자를 쓰면 돼야 안 돼. 학자를 쓰면은 그 선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공문은 배움이 아닌 이치의 도리라고 경서사가 말하잖아요. 공문은 현문이고 선문이죠. 선문이에요, 선문. 근데 그거는 배움이 아닌 이치야, 이치. 깨우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도학이라고 썼고 선학이라고, 내가 선학과 갔을 때도 아주 싫어했거든요. 뭔 놈의 선학과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학원을 간 거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선학과를 간 거는 내가 선의라는 걸 배우려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선학과가 그냥 받아들였는데, 처음에는 발끈했죠. 선을 배워, 아니 선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선학과라고 하는 자체는 선의 세계를, 선에 있었던 그러한 그 역사와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곳이더라, 이런 걸 알고 받아들였죠. 여기도 지금 선학을 이해할 만한 선공도 없고 내가 지식도 없는지라 그를 그렇게 미워할 바도 없고, 아마 그때 당시로 미워했나 보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숭배하려고도 아니야, 요거야. 나는 숭배할 바도 없다. 오만이지, 오만. 이자가 왜 이렇게 오만하게 썼냐 하면, 이자는 이미 그 친일파가 돼가지고 그 친일승의 명리승, 이게 이야말로 명리승이죠. 명리승이라 굉장히 당당했어요. 권력도 셌고, 일본 놈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당하게 썼던 것 같아. 그러나 내가 대사에게 마음이 끌리는 점은 뭐냐? 점은 뭐더라?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미워하며 비방하는 중에도 어떤 사람은 술을 받아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걸머지고 그를 찾아가서 꾸벅꾸벅 절을 하며, 왜?
술 안주 안 사가지고 가면 법문 안 해준다라는 소문이 났겠죠. 네, 그리고 이제 경호선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마 전봉준 장군 그 처형을 당하고 난 이후에 경호선사가 파라코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때의 모습은 경호선사의 진면목이 아니죠. 대중의 눈을 속이려고, 특히 일본놈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숨으려고 자신이 취한 행동이라 고기 먹고 술 먹더라라는 얘기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마종이라 뭐 했겠죠. 그래서 절을 하며 법을 청문하고 그를 부처님 같이 존숭하였더라. 가서 들으면 오금이 떨려, 오금이 저려. 이게 깨친자의 모습이에요. 어? 자기가 내가 깨쳤다라고 말 안 해도 이미 가면은 오금이 절려. 뭔 소린지 아시겠죠? 내가 성철 스님을 만난 느낌. 저도 이게 더럽게 성깔이 있어서 안 가요. 절대 안 찾아가요, 아무도. 그때 당시로 경봉 스님이 이제 이렇게 화두 타러 가는 코스였어요. 거기 가서 경봉 스님이 말했잖아요. 제가 극락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거가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진 대체적인 질문의 코스였어요. 나도 그거를 연습을 해가지고 갔죠. 머릿속에 넣고. 갔는데 불행하게도 스님은 나한테 그걸 묻지 않았고, 그냥 당신이 그냥 바로 그냥 그 뭐지, 이론상 그걸 바로 족자로 만들 수 있는 내 크기보다, 내 키보다 더 큰 그거를 써서 주셨어요. 그 자리서.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왔다니까요. 그거 하러 간 거 아닌데. 그래서 아무 질문도 못했고 스님도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갑자기 그 벼를 꺼내시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써주시더라고. 그래서 경봉 스님과의 만남은 그랬고, 성철 스님은 설정 스님과는 일주일, 그 어디 백년암 일주일간 밥 해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3000배를 2번이나 했어요. 덕분에. 하고 성철 스님 옆에 방 그거 다 청소해드리고. 근데 느낌이 좀 다르죠. 예, 성철 스님은 그 기가 아주 강하신 분이었어요. 눈에서 그 파란 불빛이 나오더라고, 광채가. 예. 근데 애기 같은 그런 건 있더라고요. 장난하셔 자꾸 와서 네 이거 청소했나? 그때 내가 20몇 살이니까 나이도 어리죠. 오셔서 내가 청소하고 털이개로 털면은 와서 이래, 이거 먼지 봐라. 먼지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먼지 봐라. 너 이거 청소했나? 이래가면서 그 장난을 이렇게 걷어주시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 기가 달라요. 느끼는 기가. 그래가지고 이 김대의는, 대은 스님은 경화선사를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숭배하려고도 왔는데. 그렇지, 뭐 숭배했겠냐. 숭배했으면 요따 이걸 썼겠냐. 그러나 내가 태사에게 마음이 끌리는 점은, 그래서 사람들이 꼬박꼬박 가서 절을 하고 법문을 청하고 그래서 부처님처럼 숭배했더라 라는 거는 숭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면 뭐 살아생전에 경허선사를 만나본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당첨이겠죠. 아무래도 전생부터 복을 지어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경허선사가 안 계시잖아요. 천장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응? 천장암 어디? 천장암 어디? 원성문하고 인법당. 거기서 휙 돌아보고 그냥 오지 말고, 아니 뭔 놈의 인간들이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들어가서. 인법당은 그냥 갈 수 있어요. 삼배할 수 있어요. 인법당을 경허선사는 천장선실이라고 했잖아요. 그 천장선실, 그 손바닥만한 코딱지만한 곳에서 그 만공한테 전법계를 써주셨거든. 이렇게 딱 엎드리는 순간에 경허가 느껴져. 에? 그리고 이제 그 뭐지, 어디? 원성문 들어가면 그냥 훅 하고 훅 들어오죠. 내가 가본 거는 금강암도, 금강암이야 거기가? 금강암, 삼성각. 금강암도 훅 들어와요. 그냥 세요. 세.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
그는 미운 짓을 하는 가운데에도 무엇이든지 내놓을 것이 있고 남이 알지 못하는 도리를 증오한 바 있는 이 증오한 바가 좋은 거야. 증오. 아이? 것이 있지 않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됐겠죠. 또는 그가 지었다는 오도가 여러분 나는 말했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1년에 한 번씩 오도가는 하고 싶어요. 내가 조계사에서 몇 번 했는데 그것도 한 번 하려면은 광고 때리고 뭐 때리고 해서 한 몇백이 깨져요. 지금은 내가 그것도 할 형편이 못 돼서 어디 선학원은 그냥 아까워 거기가. 그런데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 조짐이 그래 조짐. 그래서 그 오도가를 한번 우리가 이 강서를 하면서 경허선사의 선양의 밤, 경허선사 오도의 밤, 음력 11월 15일 곧 돌아오죠. 고민이 많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든가 그 밖의 세상을 세상을 경허사가 풍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세상을 많이 풍자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 경허선사가 이 풍자한 얘기를 눈치는 챈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을 풍자했다는데 왜? 그 왜를 모르는 거야. 왜를 모르는 거는 경허사가 뭐 달라고 세상을 풍자했겠습니까? 이 동학농민 때문에 풍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식구라든가를 볼 것 같으면 의미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의미 몰랐지. 근데 이 김태읍이라는 사람이 그 문체가 이래요. 솔직 담백하게 그냥 거침없이 써대는 거야. 이 말이 맞는 말은 맞는 거죠. 오도가고를 보면은 진짜 확철대오한 걸 알 수 있고 세상을 풍자한 걸 보면 왜 했는지 모르지만 풍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의미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아리송해 하지만 그러면서도 고사사 그러니까 옛날의 고사 선사들의 그 선송을 보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만약 조사 같더라 이런 얘기야. 속이 시원하며 그의 글을 대할 때마다 사람의 심금을 울려 안 울려? 울리죠. 이게 뭔가가 경허선사 시는 다 그래요. 그냥 섣불리 그 지나가면서 읽을 글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쪼잔한 사람이 됐는데 한 귀 특히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면서 나는 경허선사 시 한 글자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이 한 글자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심금을 울리게 하는 거로 나는 그를 연구하고 한번 그의 역사를 써서 세상에 소개하려고 하기를 맞이 아니한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작정하고 내가 이걸 썼다 이런 얘기죠. 1938년에 이걸 썼으니까 38년이니까 그 나이가 있잖아요. 38세에다가 몇이냐 이거 1899년이랬잖아. 39세에 이걸 쓰셨네요.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이걸 썼다라는 거를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늘어놓고 있어요. 근데 이 김태읍이도 자기가 느낀 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 기실은 이번에도 우리 글로써 그의 일대기를 소설과 같이 쓰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글로써 쓰고 싶어 했죠. 김태읍은 왜냐면은 창씨개명을 앞장섰고 그 다음에 심정개발운동을 했고 이래가지고 이 김태읍이는 신문물을 받아들인 자예요. 일본의 와사다 대학을 나왔대잖아요. 그래서 지식인이야. 그리고 또 그때 당시로 대접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라 자기가 이거를 소설화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시일이 급박하면 나도 소설 쓰는데 4년 걸렸어요. 그 소설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그 소설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끄잡아내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소설가도 아니고 개뿔 이름만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소설이라고 말했지 사실은 경어집 바깥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경어집 바깥의 이야기까지를 다 내가 써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떠한 뭐라 그래요 뭐 논문으로도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평전으로 쓰지 못하고 해서 소설화 형식을 빌려서 쓴 거라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김태읍이도 그걸 빨리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려고 한 길을 맞이 아니한 것이다. 기실은 이번에도 우리 글로써 그의 일대기를 소서와 같이 쓰려고 한 것인데 시일이 급박함으로 후일로 미루고 그것은 다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왜냐하면은 김태읍이가 이걸 쓰기 시작해서 1938년 6월 달에 써서 1939년 1월 달까지 했잖아요. 그럼 39년인데 일본 놈들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창 막 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김태우비도 어떤 걸 느꼈겠죠. 어쨌든 45년에 패망을 하잖아요. 45년에 패망하면은 김태우비 깐놈이 지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설을 못 쓰고 그냥 우선 대강, 미선 대강 이렇게 골자만을 추려서 쓰는 바이거니와 여하간 하여튼 간에 대사는 근래 조선불교 선문에 중흥조 이 중자를 쓰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무거울 중을 쓰면 돼요 안 돼요? 가운데 중을 써야죠. 무식하죠. 그래서 중흥조의 됨은 의심 없는 일이라고 믿는 바이더라 이런 얘기요. 이 중흥조가 틀렸잖아. 무거울 중 쓰면 가운데 중을 써야죠.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